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40만 금융 유튜버로 시장 경제의 가외 선생님으로 활약하고 계신 박꼬미TV의 박꼬미님을 모시고 진짜 내게 1억이 생긴다면 뭐부터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고요. 한번 질문을 해보면서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랑 관련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초보 투자자들이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는 컨텐츠들을 쌓아가시고 계신 것 같았었는데요. 네. 투자자들을 위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으시던가요? 저도 하면서 많이 배우는데요. 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디에 투자할지 what이 있을 거고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why라고 생각한다면요. 네. 그거는 정보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how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우가 네네. 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왜 투자해야 될지 그런 거를 많이 듣고 진짜 투자를 해야겠다. 근데 당장 뭐부터 해야 될지라는 것에서 많이 막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현업에서 있을 때 how를 계속 다루는 입장이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요. 이 how에 대한 게 가장 목마름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요. 해외여행 갈 때 이쁜 곳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를 가야겠다고 했을 때 막상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여권 어떻게 만들고 공항 어떻게 가서 수속 어떻게 밟고 표 예약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게 막상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결심한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이 how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정답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투자를 직접 제 손으로 이제 도와드렸잖아요. 그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성투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 생각도 해보고 그래도 오히려 반대로 실패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재밌는 게요. 네네. 성공하신 분들은 저마다 방법이 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마다 나는 이 방법이 나랑 맞아. 나는 이걸로 해보겠어. 그걸 오랫동안 고수하셔가지고 그게 시장과 맞아 떨어졌을 때 좋은 수익이 내고 이제 성투를 하시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짧은 투자로 돈을 버신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장투로 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종목을 많이 분산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한두 개 걸로 수익 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사이에는 공통점 찾기가 힘든 거예요. 네네. 근데 역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이런 실패한 투자자들은 공통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재미있네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쓰고 할 때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염두에 뒀어요. 어차피 성공하는 진짜 뭐 절대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있다면 아마 저도 그거 하고 있겠죠. 그냥 다른 활동 안 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들고 반대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실패만 피해가도 우린 성공할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들 네.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에는 많이 하는 그 실패하는 방법을 피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피하는 것,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공통점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투자 실패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아마 누구나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가요. 네. 우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게 대박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대박이라 생각한다. 네. 네네. 사람 누구나 이렇게 미지의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그게 투자할 때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큰 기업들, 유명한 것들인 반면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지 못하는 정말 작은 기업을 딱 들었을 때요. 엄청 매력 있다고 느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도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길이 아니라 투기의 길로 그 매력에 홀려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그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현업에서도 진짜 많이 겪었고요. 네네. 그런 경우는 확률이 사실 진짜 낮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안 좋은 기억을 만들어내게 되고 투자를 떠나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꼭 피하셔야 될 거는 내가 모르는 거라고 해서 대박이라 생각하면서 쫓으면 안 된다.
거죠. 결국 아는 것 선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피하고 아는 것을 투자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안전하고 정확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네.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네. 있으실까요? 두 번째로 첫 번째만큼 진짜 뻔한 건데요. 네네. 장기 투자를 한 3개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기를 장기로 생각한다 이런 개념이네요. 네. 그러니까 투자의 기간을요, 생각보다 많이 짧게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그 성공 미담 속에서는요, 네.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 주식 투자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무언의 그런 배움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는 천천히 수익을 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네. 빨리 내야 그게 잘하는 거고 그게 성공 투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돼가지고요. 네.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1년 단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투자는 딱 시작하면 막 일주일, 한 달, 길어도 막 3개월 안에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실제로 금융 상품들도요, 이렇게 기간별로 다 그 솔팅이 돼 있는데요. 1년이 넘지 않는 것은 네네. 그러니까 단기라는 말을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년 최소한 1년은 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긴 투자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되게 학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네.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르고 회사에 들어가고 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실적을 올리잖아요. 네네.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게 이렇게 결과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투자를 시작하시고 나면요, 노력하는 것 대비 결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요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본질에 더 가깝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3이고 운이 7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노력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넘어서는 운의 영역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이제 할 수 있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정말 아는 게 많아져서 투자를 하셨다고 해도요, 기술을 3을 다 채우셨다고 해도요, 네. 우리 옆에 있는 투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기술에 대해서는 1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5의 운을 가지고 가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동안 많이 해왔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는 나보다 훨씬 생각 없이 투자하는데 수익률이 많을까, 거기에서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결론은요, 운칠기삼이니까 네. 운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렇죠. 작게 올 때도 있고, 그러니 항상 공부를 많이 해놓고 기술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요, 네. 운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 투자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장기 투자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운의 영역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고 네. 조금 심리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게 필요하다. 네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실패하는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어찌 보면 뻔하긴 하지만 좀 충분히 새겨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 같습니다. 지금 투자액이 1,000만 원이 네. 있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사실 실전적인 투자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네. 제가 현업에서 이런 상담을 딱 진행할 때요, 크게 보면 여러 개 단계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맨 첫 번째로 정하셔야 될 거는요, 투자금이 100만 원이시거나 1,000만 원이시거나 1억 원이시거나 이거는 목돈인지 여부는 정말 개인적인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요, 힘들게 모아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증권사에는 보통 1억 원 투자하시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걸 소액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분명히 본인에게 목돈인데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게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자산 배분보다는 한두 개 해야겠죠라고 하시는데 2-3천만 원이거든요. 정말 큰 돈이에요. 그래서 투자금에, 지금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금을 우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목돈인지 아닌지를, 내가 느끼는 목돈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실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결정하는 기준은요, 내가 이게 만에 하나 사라지신다고 해도, 네. 또는 내가 10년 동안 여기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해도 나의 삶이 망가지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나는 이거는 기다릴 수 있어, 10년 기다리고 있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투자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도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현업에 상담을 진행할 때는요, 얼마를 가지고 오시던 간에 혹시 이게 지금 돈 가지고 계신 거 전부 답니까? 그동안 모으신 거 전부 답니까? 라고 하게 되면 투자를 거의 말리는
많죠. 목돈이란 말은 결국엔 여윳돈이냐, 없어져도 문제가 없는 돈이냐, 그게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요. 이게 내 생을 좌우할 만큼의 목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유 있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요. 네네. 쫓길 수 있는 투자가 되겠죠. 네. 그러면 너무 마인드가 흔들려 버려가지고요. 좋은 결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우선 첫 번째 그거를 생각해야 될 거고요. 네. 두 번째 결정해야 될 것은요. 이게 정말 여유 투자금이라면 이거를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금융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이 되어 있다면 자산 배분이 되어 있어서 나는 얘를 100% 주식에 넣겠다. 인지 네. 아니면 나는 이거를 다른 건 뭐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그 금융 자산이 아닌 것들이 많아서 나는 이거 전체를 금융 자산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자산 배분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주식 100으로 할지 네. 자산 배분을 할지에 대한 네. 의사결정이 그 다음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에 100% 한다는 것도 전체 자산 배분의 이슈로서 이제 네. 고민을 하는 거니까 네. 결국에는 자산 배분 전략을 잘 짜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 또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걸 전체로 주식을 하시겠다고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요. 네. 이 투자금을 주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 정해져 있는 비율이나 툴이나 이런 게 네. 크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아트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네. 네. 네. 주식 투자로 가시게 되신다면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 주식 투자로 갔을 때요. 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방향성 중에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트렌디한 네. 성장을 추구하는 트렌디한 투자가 한쪽에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한쪽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에 기반하는 가치주 투자가 약간의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이런 트렌디 투자로 하게 되면 네. 보통은 밸류에이션 계산이나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네네. 네,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런 기업들에다가 부여하는 미래를 얼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현실에 반영해서 밸류가 측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다시 측정할 수 있는 툴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매우 성장적 투자나 트렌디한 투자로 갔을 때는 네. 상상력이 중요해지죠. 상상력이 중요해지는 투자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요. 아, 네. 오히려 인문학 도서를 많이 읽고 어... 미래 서적, 미래에 관련된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 그런 걸 보시면서 네. 상상력을 많이 키우시는 게 투자에 좀 더 맞으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와서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이런 가치 투자 컨셉으로 오신다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학문과 재무제표 보는 법과 그런 정형화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둘 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투자의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했다면요. 네. 거기에 맞는 책을 읽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시면서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대표적으로 한 작년을 기준으로요. 네. 제가 일했던 게 2010년대 초반이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한참 동안 그 시장은 박스 장세였잖아요. 네. 그때는 이 가치주 투자라는 것이 주류 좀 메인 전략으로 통했었어요. 그랬죠. 네네.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는 완전 성장주의 시대였죠. 네,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시장의 변화에 맞추던지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한 거를 해놓고 시장을 기다리든지 그런 거를 어쨌든 잘 이렇게 본인에 맞는 걸 찾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장주 투자랑 가치 투자를 병행하는 건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그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것도 역시 자산 배분의 이슈로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시는데요. 모든 투자는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요. 보통 만약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요, 예를 들면 성장주 투자를 통해서 최근에 많은 수익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요, 가치 투자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주변에서는 이걸로 많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여기를 파헤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에서도 수익을 보게 되고 네. 여기서도 수익을 보게 되고 각자 다 다른 투자의 영역이구나. 그런 거를 습득하시고 난다면 어쨌든 투자의 전략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갈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최대한 가져가면 좋지만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는 또 선택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의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초년생들의 투자 전략요. 네. 초년생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선에 경험이 많이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자금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목돈이 없는 상태일 거예요. 네. 그래서 매달 적금 적립을 어떻게 하면서 투자를 모아갈지가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사실 주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고요. 네. 자산 배분으로 모아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요. 그래도 아직 젊고 장창하고 기회가 많으니 그 누구보다 시간이라는 거를 내 편으로 만들기에 유리한 분들이잖아요. 네. 실제로 투자를 너무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되게 아쉬움 느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은근히요. 네. 근데 진짜 젊을 때 시작하셨다면요, 주식으로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주식으로 해보시면서요, 매월 일정한 정해놓은 금액을 주식을 계속 적립 매수를 하죠. 그리고 정말 긴 기간 동안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경험을 해보면요, 네. 제 경험적으로 볼 때도 한 3년 정도 되면요, 네. 스스로 내가 알지 못했던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네네. 내가 평소에 보수적이고 항상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투자할 때도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거든요. 네네. 내 속에 엄청난 사람이 숨을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투자자가 이렇게 발현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 그래서 3년 정도 해보다 보면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없고 미숙해서 수익을 많이 못 낼 지언정 많은 거를 깨닫게 돼요. 네네. 진짜 특이한 게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종목을 사고 투자를 해도요, 완전히 포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근데 난 이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요? 벌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서. 많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직접 매매를 하지 않는 다른 정말 수많은 보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죠. 그래서 본인이 주식 투자하는 행위 자체를 네. 즐길 수 있는지 그거를 확실히 아시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제 주식 100% 하는 거죠. 진짜 네. 주식을 직접 100% 투자를 해보면서 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좀 파악해보고 네.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것 이상으로 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리고 3년 정도를 해야죠. 네. 시장이 막 오르는 것도 경험해보고요. 횡보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냥 계속 의미 없는 반복, 조정이 반복되는 것도 겪어보고 좀 그 가슴 출렁할 만큼 이게 좀 충격적인 시장의 충격도 경험해보고 네. 이 모든 걸 다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일찍 시작할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업료가 작게 나가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네.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실 없이 투자 수익을 버는 사람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설의 뭐 복서라고 해도 맞지 않고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완전히 맞지 않고 이기는 투자를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소액으로 시작해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네. 그 와중에 수업료라는 걸 내게 되면서 내가 진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네. 찾아가는 과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릴 때 빨리 할수록 빨리 맞는 것이 그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 빨리 수업을 듣는 것이 투자를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초보 투자자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려 하는데 지금 4월 2021년 4월이 네. 주식 투자하기에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만약에 지금 되게 높은 시점이라고 해도요, 시장의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분산 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분할 매수라는 그 툴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시장이라는 것은 IQ가 거의 만에 달하는 정말 고도의 복합체예요. 그 시장을 저는 요행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돈을 점점 가지고 오고 흡수되도록 정말 IQ만의 지능을 부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행을 부려서 이 시점에 시장이 오르고 있으니 나는 짧게 수익을 내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 돈은 뺏겨요, 보통. 네네. 그 돈 뺏기고 왜 나는 항상 누구한테 당하는 것 같지? 내 모니터 뒤에 왜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를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과 내가 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편이 되는 방법은 그 시장이 원하는 돈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간을 오래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승리하는 되게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해외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런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지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 된다. 네. 네네.
자산 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작게나마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외 투자는요. 네네. 그러면은 좀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의 비율로 좀 설명을 해준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까요? 그런 비중에는 환급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자산 배분 투자 포트에 있어서요. 주식 투자 비중이 50%를 넘기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룰 같은 건 있어요. 네. 그거는 외국에 있는 그 어느 투자 포트폴리오를 봐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연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잘하는 시장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다 얻기 위해서는 결국 둘 다 가지고 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잘 모르고 고민이 된다면 반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반반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잘 모르실 경우에 한해서 그런 말씀이시죠. 네, 현업에서는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요. 자산가들의 포트를 짤 때는 크게 그 선진국 그리고 국내 주식 그리고 이머징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되거든요. 네. 지금은 한동안 이머징이 되게 안 좋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긴 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균일하게 거의 333 이렇게 나누시거나 그러니까 해외 선진국 쪽이라고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미국 자산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자산, 이머징 쪽은 그 안에서 좀 나누긴 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리스크도 상당하지만 수익률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분산해가지고 막 담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결론은요. 항상 어디를 콕 집어서 여기가 잘 될 것 같으면 많이 태우면 되죠. 네네. 근데 그거를 알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으니 다 분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본인이 아직 내가 뭔가를 탁 맞춰서 저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투자 공부가 많이 되지 않고 네. 시작하는 단계시라면요. 주식 투자 안에서도 세 개로 나눠 가지고요. 조금씩 다 담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5대5 또는 뭐 333 이런 투자법 등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분산을 하는 것이 어찌됐든 좋다는 뜻이고 네. 다만 해외 투자를 하는 것도 당연히 자산 배분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